최근에 그 게시판에 보니까 뭐 최소작용 이론인지 최소작용 원리인지 라그랑주 역학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해밀턴 라그랑주 이론이라 그러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 양자역학까지 모든 그 물리학의 출발부터 알파 오메가다 해놓고 내용이 없는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구조론하고 거의 맞는 얘기라서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한다. 뉴턴 역학은 원인과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구조론은 이 둘을 연결하는 요 사이를 한계를 보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일위성이다. 통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다. 원인 녀석이 하고 결과 녀석이 탁구를 치고 있다면 탁구공을 싹 뺏어버리면 돼. 라켓을 뺏으면 안 돼. 그건 또 다른 데서 라켓 가져온다고. 라켓은 한 개가 한 사람이 쓰는데 탁구공은 두 사람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를 뺏으면 두 사람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압하려면 탁구공을 싹 뺏어버려야 된다. 항상 그런 탁구공이 있다는 거지. 탁구공이 없어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무인도에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탁구공인데 아기가 아직 없다고. 아기 없잖아. 근데 사실은 아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에너지가 없지만 에너지가 있는 걸로 친다. 이렇게 하면 무인도에 두 사람이 있으면 오아시스가 하나, 여자수가 하나 있고 남자 여자 둘이 명 있으면 3년 후에 가보면 아기가 생겨 있어. 지금 현재는 아기가 없잖아. 그렇지만 아기가 있는 걸로 쳐야 된다는 거지. 이미 아기는 존재한다. 이게 구조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한다면 아직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만약 3년 후에 가봤는데 3년 후에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다면 뭔가 친연성이 있다. 지금 안 보이지만 그것이 있다고 쳐야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물리학에서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치는데 실제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는 다 지구 중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있다. 상부 구조가 있다. 근데 이 뉴턴 역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상부 구조를 이야기 안 한다고. 이 원인과 결과는 입자다. 입자고 그 상부 구조는 질인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입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 안 하기 때문에 이 최소작용 이론이 이제 라그랑주 역학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목적론이라는 거야. 목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 목적이 없지. 아무 목적이 없는데 일단 빛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빛은 여기서 가기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도 꺾어지는 부분이 힘인데 이 꺾어지는 것은 운동이 두 개일 때는 힘은 한 개라야 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과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이 두 개일 때는 반드시 힘은 한 개라야 한다. 시계추구처럼 운동이 두 방향일 때 요 힘은 하나라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시계가 한 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에 잠재적인 시계추가 있는 거지. 우리는 여기만 있고 이쪽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재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하나 있다고. 이미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갖고 이쪽을 이게 없다고 해도 점점점점 가상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 구조론의 질, 입자, 힘, 운동량에 따라서 힘이 운동을 통제하고 입자가 힘을 통제하고 질 1이 입자를 통제하는데 질 1이 입자 2를 만들고 입자 1이 힘 2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축과 날개 1과 2의 관계로 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검색을 해서 조금 찾아본 거에 의하면 굉장히 구조론적으로 써놨어요. 원인과 결과 대신에 다른 구조가 있다. 그 다른 구조가 뭐냐 이거지. 그걸 설명을 안 해놨어. 그냥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걔가 지닌 내부적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럼 내부적 성질이 뭐냐 이거지. 작용을 최소화하는 기본 원리가 자연의 내재에 있다. 이것도 전제를 해버리는, 그렇게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최소작용 이론을 생각해낸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말하지 못하고 아마 뭔가 구조가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해버리고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잘 맞더라. 뉴턴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라그랑주 방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든 똑같은데 라그랑주 방식으로 하니까 더 빨리 계산한다. 뉴턴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하루 종일 계산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구조론적으로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이 반복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시작과 끝, 입력과 출력만 보면 되고 중간 부분은 필요가 없어. 라그랑주 역학은 그 뉴턴 역학의 어떤 반복성을 배제한 것이다.
비반복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더 이 깊이 들어가 보려도 검색해도 안 나와.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목적론적인 얘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에 관련된 이야기 뭐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윤 동기라고 말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움직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목적론적인 사고예요.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대우가 아직 안 망했어요. 대우가 망한 이유가 이윤을 신경 안 쓰다가 망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김부중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었어. 그래서 세계 경영한다고 막 TV에 나와서 어찌되는 게 목적이야. 현대도 그 금강산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삼성도 그거 보면 그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이 유엔 사무총장 되려고 그러니까 이윤 동기가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동기에서 움직이다가 망한 거지. 정주영도 북한에 왜 소를 갖다 줬냐고. 그건 이윤 동기 아니잖아. 그거는 대통령 동기지. 기업이 이윤 동기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권력 동기에서 움직인다고 해야 돼.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문어발식으로 막 이래하는데 그 중에서 이윤을 내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꽝이야. 그럼 이윤이 없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거지.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재벌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행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덩치가 크면 은행에 가서 돈 빌려줘 그러면 은행이 쩔쩔매. 내가 파산하면 은행도 같이 파산해. 막 겁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을 겁주려고 이 외형을 키운다는 거지. 또 하나는 이 외형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용을 늘리면 대통령이 와서 술을 한잔 따라줘.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가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외형을 키우는 거지. 우리나라 재벌이 재벌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서 재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 일자리 많이 만들어. 그럼 내가 너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다 야합을 해가지고, 일본 재벌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전혀 이윤 동기가 아니라 온갖 부정부패, 권력, 뭐 이런 사심이 작용해서 그 욕망의 총 결합체가 재벌이다. 재벌은 효율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에요. 애플 같은 경우는 재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재벌을 하는 것은 이윤 동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이윤이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동기처럼 보이냐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명성을 추구하면 다 망해. 이윤을 추구하는 놈만 살아남아. 그래서 이윤 동기가 됐다. 이건 결과론입니다. 원인척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과척이고, 원인척을 보면 기업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이윤 동기보다는 지속 가능성, 에너지의 순환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일단 외형을 키운 다음에 은행을 압박해서 돈을 대출받아서 땅을 사. 부동산을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이윤을 남겨서 돈 버는 회사는 거의 없고,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는 거의 이윤이 없이 그냥 외형만 키운 다음에 한국 소비자한테 착취해. 이윤을 안 남겨도 얼마든지 이 빼먹는 방법이 있다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광고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냐, 에너지가 순환하는 구조냐, 그리고 에너지를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윤을 추구하는 거다. 이건 이제 비유하면 사람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거든. 근데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호흡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냐고. 재벌들이 지나치게 이윤에 집착하는 것은 호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재벌들 이렇게 과잉 호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나치게 이윤에 집착하는 것은 호흡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거하고 같다. 옛날에 안동에 어떤 105살까지 살았는 양반한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냐 물어보니까, 내가 바람도 많이 피우고 여자도 가까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노름도 많이 해서 오래 살았지 그런 거야. 그 안동의 양반이라서 부자라서 어릴 때부터 손에 이만큼도 일을 안 하고 태어나서 이제 90살 때, 100살 때까지 운동을 이만큼도 안 했어. 100살까지 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술, 담배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오래 산다는 거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윤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율을 잘못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뉴턴 역학이 그 어떤 핵심하고 관계가 없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계산하고 있다. 이 원인과 결과로 하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하면 쓸데없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그 사건은 어떤 핵심하고 관계없이 괜히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수놓은 이야기들이 자체 모순에 빠져 있어. 이 인과율, 뉴턴 역학은 어떤 외부의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라그랑주 역학은 뭐냐면 내부에 어떤 결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내부에 있다고 해놓고도 또 그걸 부정해. 왜냐하면 이 목적은 반드시 외부에 있다고. 대제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 내부라고 해놓고 또 목적론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내부에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건 목적론이 아니라는 거지. 내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이 내부와 외부의 어떤 바운더리를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딱 있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원인은 이 내부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건물 여기 문을 딱 잠그고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있냐 이거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왜 이 안에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진리라든가 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바깥에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 그룹 안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 이 내부라고 해놓고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놨다. 라그랑주 역학에 대한 해설은 목적론이라고 해놨는데 목적론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 진리, 신, 역사, 진보, 문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 보통 우리가 입자 개념으로 볼 때는 아와 피야, 나와 너 이 둘을 전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와 나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 아니고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무인도에 사람이 두 명 있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 아니고 이 사이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유전자라는 큰 울타리가 있다는 거지. 이미 닫힌 게 안에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이 암소하고 수소를 한 방에 딱 가둬놓으면 난리가 나. 암소가 수소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암소가 발전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발전기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어. 조용한데 발전기만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지. 이미 뭔가 하나, 보이지 않는 뭔가 하나가 더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일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탁구를 치고 있는 두 사람을 단 한 방에 제압하려면 탁구공을 뺏으면 된다. 항상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 뉴턴 역학으로 보면 비만이 된 원인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되지. 밥을 안 먹는데 비만이 됐겠냐고. 근데 그건 뭔가 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비만 환자들한테 야, 너 오늘부터 밥 먹지 마 그러면 그래도 또 먹어. 비만의 원인은 밥을 먹어서 그렇다. 이 답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뉴턴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이제 라그랑주 이론은 뭐냐면 원래부터 똥보가 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부터 똥보가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똥보가 되려고 가장 빠른 길로 갔다. 이런 얘기고. 구조론적으로 두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다 그러면 탁구공을 싹 뺏으면 두 사람이 동시에 제압된다고. 탁구공을 딱 뺏고 날 따라와 하면 두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밥 중독에 걸렸다는 거지. 내가 당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몸에 필요한 이상의 당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내가 어떤 거기서 담배 중독처럼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비만도 일종의 질환으로 인정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담배 피는 거는 그건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치료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알코올이나 담배도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다이어트도 그냥 다이어트 하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당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죠. 딱 한 방으로 하나로 어떤 두 가지를 동시에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는 항상 있다. 이게 그러니까 뉴턴 관점과 라그랑주 관점과 구조론 관점이 살짝 차이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 같은데 아까 이런 목적론이라는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라그랑주 이론이 구조론하고 상당히 일치한다. 이걸 목적론으로 해설하면 안 되고 게시판에도 얘기했지만 아기가 생기는 원인은 뉴턴으로 보면 남자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출산을 한다. 입력과 출력이 있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라그랑주는 처음부터 아기를 가지려고 했다. 그것도 약간 맞는 말이에요. 보통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 근데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뉴턴 얘기도
맞는 얘기는 한데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니다. 구조론적인 답은 처음부터 그 유전자 안에 인간은 아기를 추구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인간이 딱 그냥 있어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 안 떨어져. 근데 여기 있으면 이미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지. 5살 꼬마는 응응을 안 해. 그러니까 5살이, 20살이 되는 순간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에너지가 제로라도 이미 에너지가 있다고 쳐야 되는 것이 이 구조론이다. 라그랑주 역학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에너지가 없어도 에너지는 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또 여기 사실은 새누리당이 딱 간첩이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저기 있어. 벌써 국정원에서 여기 지금 저쪽에서 망원경을 딱 보고 있다고. 새끼 내 입모양을 딱 주시하고 딱 입모양을 읽어서 대화를 다 지금 알아채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없어도 저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목적론은 목적이 바깥에 있어. 그리고 뉴턴의 인과율도 원인이 바깥에서, 항상 바깥에서 뭔가 뜬다고. 근데 구조론은 항상 그것이 이 안에 있다. 진리는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안에 이미 진리 아저씨가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딱 앉아 있어. 마찬가지로 국정원 아저씨도 저기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이 딱 발견하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린 섬이기 때문에 저건 우리 안에 없어. 딱 생각하는 순간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살짝 움직여버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있는데 커튼 뒤에 딱 숨어 있어. 그래서 커튼을 싹 덜쳐버리면 그 순간 에너지가 엄청나게 끌어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집단이 나아가는 방향을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지금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지. 무질서한 상태, 그러니까 균일한 상태, 대칭된 상태에서 어떤 핵을 투입하면 비대칭성이 일어나서 갑자기 엄청난 힘이 만들어져요. 거대한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쏠림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까 그 윤희상 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미국 사회는 워낙 다양한 사회라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에너지가 확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소련이 나타났다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련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이 나타났다 해야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도 갑자기 막 이석기가 나타났다 이러고 외쳐서 에너지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 어떤 가상적을 설정하고, 이런 적이 생기면 또 아군도 생기고 어떤 이런 대칭성을 딱 만들어주는 순간 굉장한 에너지가 생겨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들고 일어난다는 거지. 그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뭘 발견했냐면 동북아 중심국가. 그때 이제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삼성, 현대 막 이런 게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업이 한 개도 없었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현대자동차 빼놓고 모든 분야에 다 1위를 했어요. 일단 철강 포스코가 1위 했고, 화학은 LG화학 뭐 다 1위 했고, 그 외에도 하여튼 현대자동차만 죽을 놈이야, 이 새끼는. 왜 1위를 못하냐고. 삼성도 이미 1위 했잖아. 그리고 뭐 정유라든가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우리나라가 딱 한 번씩은 세계 1위를 해 먹었는데 몽구차만 꼴등을 하고 있어. 세계 10위권이야, 10위권. 이건 진짜 맞아 죽을 일이야. 우리나라 같이 뛰어난 이렇게 인재를 가지고도. 디자인이나 이쪽은 생각도 못 하지. 금융 이런 것도 우리나라 세계 꼴찌권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 1위를 다 한 번씩 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갑자기 이제 한국인이 세계를 처음 발견한 거지. 그래서 한국이란 안에 박혀 있다가 세계를 발견하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덜썩덜썩 하다가 그래봤자 별 수 없다고 다시 다 집어간 거야. 삼성이 1등 해봤는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뭐냐고 없잖아. 그래서 낙담하고 군대를 소집했다가 군대가 와 모여서 적군을 물치자 하다가 갑자기 가봤는데 별 거 없어. 그래서 다시 집에 가버린 거죠. 다시 한번 누군가가 한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시선을 돌려주기만 하면 에너지가 달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남북 통일이 돼야 그게 되지 않을까. 꼭 통일이 안 된다 해도 북한을 자유왕래하면 한국 사람들 갑자기 뭔가 엄청나게 흥분하지 않을까. 하여튼 북한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